다만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요.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짚어가는 측면에서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좀 싼 플랫폼으로 좀 하는 편입니다. 그 NFT를 만드는 거를 뭐 제작한다고 하진 않고 이제 민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민팅이라는 게 사실은 그 메타데이터로 만드는 거를 좀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왜 NFT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느냐고 했을 때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가상자산, 뭐 디지털 자산의 특징이 사실 종류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에 좀 가깝다는 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 불가능한 어떤 유니크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건데 또 거꾸로 말하자면은 다른 토큰들은 다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아요. 이게 대체가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수량 동종 동질의 어떤 수량으로 줘도 서로 교환하더라도 그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과연 이게 그러면은 종류물이냐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물건이냐는 논의가 좀 있어요. 근데 물건이 아니다 맞다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굉장히 도그마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민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그 관리 가능한 유체 동력을 말하는 건데 이제 이런 그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들이 뭐 민법에서 물건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민법상의 어떤 제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는 좀 어, 좀 시대에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민법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보자면 NFT는 굳이 따지자면 좀 종류물에 가까운 거라고 할 수가 종류물이 아닌 거에 가까운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가상자산과는 달리 대체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블록체인과는 무슨 관계냐고 한다면 NFT의 소유자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NFT 자체는 메타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메타데이터의 어떤 고유의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메타데이터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가상자산과의 차이를 보자면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죠. 기존 가상자산은 일단은 기본으로 결제 수단으로 쓰일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종류물과 유사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이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간의 교환을 뭐 물물 교환이냐 뭐 이런 논의도 있거든요. 근데 또 물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하니까 저는 유사하다고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A가 보유한 비트코인과 B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은 원래 비트코인은 뭐 서로 갖고 있어도 뭐 같은 수량만 있을 뿐이죠. 종류는 같은 비트코인이고 수량만 다르다. 같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NFT의 경우에는 A가 보유한 NFT와 B가 보유한 NFT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NFT는 이제 원본을 표상하기 위해서 제작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T의 활용 분야를 보자면은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표상인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약간 오해가 있는 게 NFT 자체가 어떤 디지털 자산, 이게 그림이 NFT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그림의 어떤 그 정보, 이 그림에 대한 어떤 정보를 대체 불가능한 어떤 표식을 만든 거죠. 영수증 같은 걸 저는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림과 같은 어떤 파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물 자산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예술 작품들을 NFT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 바로 무슨 뭐 스캔해가지고 그림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의 어떤 그 파일의 정보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트레이딩 카드 등등등 모두 이제 실물 자산이 되면은 NFT로 표상 가능하다. 이 민팅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가장 뭐 유명했던 사례가 NBA 트레이딩 카드잖아요. 트레이딩 카드들을 하나하나씩 정보들을 만들어서 그 정보를 교환하면서 내가 이 정보를 들고 있으면은 이 트레이딩 카드는 내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가장 최근의 사례 중에 하나로 뭐 이런 이런 트윗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 있죠. Setting my Twitter 뭐 이렇게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트윗이죠. 그래서
트위터 설립자인 잭 도시의 첫 번째 트윗이 3월에 290만 달러에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트위터 자체가 팔린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트윗의 어떤 소유주인 잭 도시가 이거 내가 만든 거고 이거 내가 NFT로 만들었어 라고 한다면은 그 NFT 자체는 이 해당하는 문장을 상징하는 그런 정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들고 있으면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거는 내가 민팅한 그 정보가 맞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NFT의 문제점이 뭐 이게 쉽게 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종류물인 거 아니냐? 아니 이 어떤 하나의 유니크한 자산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냥 쉽게 복제될 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NFT로 그림이 팔렸다고 합시다. 뭐 300만 달러에 팔렸는데 그 NFT에 스크린샷을 찍는다면은 쉽게 복제되는 거 아니냐?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NFT는 그 자체라기보다도 NFT가 표상하는 NFT는 이 어떤 자산 그 자체가 아닙니다. NFT가 표상하는 어떤 다른 자산, 실제 자산의 소유권과 원본성을 입증하기 위한 영수증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나는 뭐그 원본에 대한 영수증을 들고 있어. 이렇게 함으로써 입증을 하기 위한 입증 방법에 좀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카피 페이스트했다 하더라도 그 영수증 자체, 그 NFT 자체는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수증 홀딩하고 있는 것 자체로 그 실물 자산의 소유주구나 이렇게 이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NFT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만이 해당 자산의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이 되겠다라는 어떤 합의인 것이죠. 근데 NFT는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달리 그 실물 자산, 다른 실물 자산을 표상하는 거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그 민팅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실물 자산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물 자산이 저작권으로 따로 보호가 되는 자산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NFT를 이렇게 민팅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작권을 보호되는 그 원본 자산은 이제 침해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좀 기초적인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작권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얘기해 보자면은 저작권이란 그 뭐 시소설 등등과 같이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 외에도 예시가 돼 있는 게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등등등이 이제 법에 써 있는데 법에 써 있다 하더라도 이건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저작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저작하는 걸 창작을 했을 때. 그리고 저작권은 어떤 등록이나 어떤 납본 등등의 어떤 절차 형식의 이행이 필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들면 그 즉시 생깁니다. 저작권자는 누구냐? 저작권자는 저작자, 만든 사람이 저작권자가 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면은 저작자와 저작권자 분리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만든 어떤 예술 작품의 소유자는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저작 인격권, 예를 들어서 성명 표시권 같은 것들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되고요. 통상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저작재산권자에 해당을 합니다.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입니다. 저작 인격권이라는 거는 재산과 관계없는 어떤 고유의 추상적인 권리들, 예를 들어서 성명 표시권, 이 저작물은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동일성 유지권, 복제하지 마 이런 거. 근데 저작 재산권은 이 저작물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제할 때마다 수익이 생긴다는 거, 공연을 할 때마다 수익이 생긴다거나, 공중에 뿌릴 때마다 수익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저작권의 행사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저작 재산권의 이전, 그 자체를 양도하거나 팔 때 이렇게 이전이 되는 거죠. 저작 재산권 이전되면서 돈을 받고 파는 거죠. 보통 이제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하게 되는데 뭐 상속으로 이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질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담보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 저작물의 이용 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센스죠. 라이센스를 체결해서 타인이 그 이용을 할 때마다 뭐 로열티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이라는 거는 원래는 만들자마자 생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 누가 만들었냐, 누가 먼저 만들었냐 뭐 이런 것들이 다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작권 등록에 대해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에 되어 있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뭐 그 배타적 발행권 등등이 인정이 되고 침해했을 경우에는 침해 행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작권 인증은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이 바로 저작권위원회입니다. 네, 제가 이 말을 주저리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미 제도적으로 저작권의 인증에 대해서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그 인증을 하고 있다는 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FT 특징이 바로 이 어떤 자산에 대한 표상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NFT는 그 자산 그 자체이기보다도 이거 대체 누구 거야? 이 트위터는 첫 번째 트윗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야? 비록 첫 번째 트윗을 트위터 창립자가 만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은 이제 저작자가 되겠죠. 하지만 그걸 만약에 여기 된 저작권 내가 양도하겠어라고 한다면은 그 양도를 할 수 있죠. 저작권이 양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다만 그 양도가 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게 저는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그 트윗에 대한 영수증이 NFT라고 한다면은 그 NFT를 이동하고 뭐 양도하고 판매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자산 취득 또는 양수에 대한 영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만약에 뭐 실물 자산이 없는 자산이다, 가짜다, 혹은 뭐 부정한 자산이다, 불법으로 뭐 카피된 침해된 자산이다 한다면은 비록 불법으로 침해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 영수증을 만들 수는 있어요. NFT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는 실물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 NFT, 뭐 NFT 자체는 진짜죠. 하지만 그 표상하는 게 거짓인 것을 가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가 그러냐, 뭐 허락 없는 민팅, 저작권자 허락 없이 그냥 민팅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냥 모나리자 민팅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권오은 변호사가 만든 모나리자 민팅한 NFT 1호 만들었는데 과연 이게 뭐냐는 거죠. 뭐 이제 모나리자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침해 자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제가 민팅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반고 후에 발견되지 않은 그림을 제가 NFT화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없는 거를 제가 만든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존에 있는 제도들이 좀 어떻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될까 봤을 때 NFT는 특히 저작권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리 인증 및 이용 허락 인증을 위한 어떤 증명 수단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NFT화를 함으로써 저작권 인증을 보다 뭐 신뢰성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뭐 이더리움이 됐건 클레이튼이 됐건 뭐 이게 블록체인에 올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해당하는 그 저작권의 어떤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비가역적으로 블록체인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해킹 불가능성, 비가역성, 투명성 이런 장점들을 좀 모두 포섭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